그래서 결론은 스컬트라 주베룩 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할 수 없는 시술이라면 절대로 환자분들에게는 해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어머니께서 스컬트라를 해달라고 하신다면 저는 에서는 절대 스컬트라를 안 해드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DOD 피부과 용산점 대표원장 김한샘입니다. 이미 대세가 되어버린 콜라겐 주사 많이 들어보셨죠? 종류만 해도 스컬트라, 예전에는 레니스라라고 불렸던 주베룩 볼륨, 그리고 엘란세, 에스테필, 울트라콜, 그리고 레디어스까지 정말 너무 많죠. 늙지 않으려는 인간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나 봅니다.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리프팅 기계로도 모자라 스킨 부스터, 그리고 이제는 노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빠져버리는 볼륨을 채우기 위한 콜라겐 주사까지 시간을 되돌리기 위한 사람들의 노력은 끝이 없는데요. 울세라의 근본이 암을 치료하는 초음파였던 것처럼 콜라겐 주사의 기원은 사실 에이즈 환자의 치료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에이즈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HIV에 감염이 되게 되면요, 오랜 기간 에이즈 치료제를 먹게 되는데 이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바로 얼굴에 지방이 쏙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게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심하게 병적으로 얼굴에 살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 에이즈 환자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콜라겐 주사의 대표 주작격인 스컬트라가 바로 여기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필러나 지방 이식만이 답이었던 이 상황에서 콜라겐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스컬트라는 2004년 이 목적으로 FDA 승인을 받게 되죠. 그만큼 20년 이상의 임상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요. 최근 트렌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베룩 볼륨이 스컬트라를 앞서고 있죠. 하지만 꾸준하고 더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스컬트라를 기준으로 콜라겐 주사를 설명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오래 사용되었기 때문에 부작용과 효과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하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콜라겐 주사, 콜라겐 부스트하면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원장님, 저는 필러가 맞을까요? 스컬트라가 맞을까요? 아니면요, 주베룩 볼륨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필러는 필러 해야 할 곳에 해야 되고요, 스컬트라는 스컬트라 할 곳에 해야 합니다. 먼저 당연히 필러를 해야 할 곳은 명확한 모양을 만들어야 될 자리들이에요. 저는 이마나 코, 입술, 턱끝 이런 얼굴의 중심 부위에서는 무조건 필러를 합니다. 특히 이마에서는요, 절대로 스컬트를 하지 않아요. 아무리 안전한 시술이라 하더라도요, 10년 뒤 그리고 20년 뒤를 생각한다면 스컬트라로 인한 결절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부위는 처음부터 아예 시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스컬트라를 해야 할 곳은요, 앞광대, 뒷볼페인, 그리고 움직임이 많아서 필러가 쉽게 이동해 버릴 수 있는 입 주위 주름이나 이 마리오네트 라인, 이런 곳은 스컬트라가 훨씬 유리합니다. 이런 광범위한 영역을 채울 때는 필러보다는 스컬트라가 유리하죠. 필러로는 너무 많은 용량이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의도치 않은 곳으로 필러가 이동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관자나 눈 밑 페임, 팔자 주름에서는요, 필러나 스컬트라를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건 환자 각각의 얼굴 구조와 노화 패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팔자 주름은 충분히 필러로도 다 교정될 수 있는 부위이지만 길게 주름이 이렇게 입가까지 내려오는 팔자 주름의 타입에서는 필러만으로는 교정이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스컬트라를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즉, 깊은 층은 필러로 채워놓고 얕은 층은 스컬트라를 이용해 볼륨아이징의 효과를 누리는 거죠. 기본적으로 스컬트라는요, 의도적으로 이물 반응을 일으켜 약한 염증을 통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 시술해서는 의도치 않은 결절, 만져지는 덩어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보통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마나 코, 입술에서는 결절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곳에서 스컬트라를 권유하는 병원이 있다면 반드시 피하세요. 또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스컬트라를 권유하는 곳은 필러를 못하는 병원이다. 삑! 틀린 말이죠. 어차피 필러나 스컬트라나 얼굴의 해부학적 구조와 피부의 층, 레이어를 잘 이해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물론 놓자마자 바로 결과가 보이는 필러 대비 24개월 동안 천천히 콜라겐이 올라오는 스컬트라는 그 실력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2년 뒤에 채워질 볼륨을 미리 예측하고 디자인해서 용량을 넣어주는 스컬트라 역시 굉장히 세심한 디테일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필러와 스컬트라는 모두 각각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나만 옳고 하나만 써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럼에도 최근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나 심한 필러 포비아를 겪고 있죠. 필러의 필자만 꺼내도 환자분들이 심한 거부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솔직히 필러만 사용해도 충분히 교정할 수 있는 부위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필러를 권유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스컬트라와 같은 콜라겐 주사가 필러의 대체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컬트라는 사실 거의 카테터로 시술을 많이 하게 돼요. 필러 시술과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덜 아픕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필러에는 리도케인이라고 하는 마취 성분이 섞여 있어요. 근데 스컬트라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미리 전처치로 얼굴에 마취 크림을 바르거나 주사 부위가 들어가는 곳에 마취 주사를 놓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피부를 뚫는 통증이 있지만 실제로 그 스컬트라가 피부 안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통증이 많이 느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1, 2분 정도만 잘 버티시면 크게 통증이 심하지는 않은 그런 시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스컬트라하고 주베륵 볼륨, 이거는 사실 피부과 의사 사이에서 너무 논쟁이 많아요. 스컬트라는 사실 주베륵 볼륨과 사촌지간입니다. 완전히 다른 물질이 아니에요. 둘 다 PLA, 폴리락틱 액시드, 어렵죠? 폴리젖산이라고 하는 물질인데요. 하지만 구조가 조금 달라요. 스컬트라가 PLLA, 주베륵 볼륨은 PDLLA. 쉽게 말해 같은 분자식에 D와 L타입의 두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데 이 구조의 한 끗 차이로 두 제품의 물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컬트라는 표면이 굉장히 거칠어요. 근데 주베륵 볼륨은 또 둥글고 부드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컬트라가 콜라겐을 유도하는 능력이 훨씬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뾰족한 구조 때문에 이물 반응을 일으키고 이 때문에 유지 기간도 훨씬 길죠. 그래서 스컬트라는 최소 24개월 이상 볼륨이 유지가 되는데 주베륵 볼륨은 이보다 더 빨리 분해돼서 유지력이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주베륵 볼륨의 부작용이 더 적은 건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건 사실 답이 없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필요 없고요. 의학은 논문으로 이야기를 하죠. 스컬트라는 1000명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단히 논문이 있습니다. 케이스가 많을수록 강한 증거인데요. 무려 1002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4000회 이상의 스컬트라 시술을 모두 모아 분석을 한 결과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작용이죠. 피부 결절의 확률, 과연 얼마일까요? 전체 4회, 0.4%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이 경우도요. 현재 스컬트라 분말을 조금 더 많이 희석하는 경향성을 띠고 있는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부작용 확률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베륵 볼륨도 이와 유사한 정도의 부작용 빈도라 판단은 되지만 스컬트가 굉장히 오랜 시간 사용되었던 것에 비해서 주베륵 볼륨은 적극적으로 사용된 게 2022년 7월부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가 너무 빈약해서 답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이렇듯 2004년에 이미 FDA 승인을 받고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온 많은 과학적 근거가 축적된 스컬트라를 제가 더 선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베륵은 보통 모공이나 피부결, 흉터와 같은 얕은 피부층에서 작은 농도로만 사용을 하고요. 스컬트라는 깊은 층의 볼륨을 위해 깊게 사용합니다. 솔직히 부작용이 아예 안 생기는 콜라겐 주사란 절대 없어요. 이건 필러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뻐지기 위해 하는 시술과 수술들은 그 나름대로의 부작용의 확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필러도 마찬가지고요. 수술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는 최선을 다해 그 부작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뿐이죠. 하지만 어찌되었든 리프팅에서 울세라가 가지는 의미가 그러했듯이 가장 오래된 오리지널이 다루기도 편하고 부작용에서도 훨씬 예측 가능해요. 구간이 명간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스컬트라 분말을 잘 녹이는 수화의 원칙과 과도한 양을 한 번에 사용하지 않는 시술의 원칙을 꼭 잘 지킨다면, 그리고 555의 원칙이죠. 수술 후 환자분도 5일 동안 5번 5분 동안 스컬트라 시술 부위를 잘 마사지만 해준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몇몇 굉장히 무서운 부작용 케이스들은 4cc나 5cc로 약하게 희석을 했던 그 당시 에이즈 환자 치료를 위해 굉장히 공격적으로 시도했던 케이스의 이야기에 가까워요. 최근에는요, 한 바이아를 8cc, 심지어 12cc까지 희석해서 쓰고 있고, 실제로 경쟁 제품인 주베륵 볼륨은 최근에 20cc로 희석시키는 포뮬러까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희석을 많이 하면 부작용의 빈도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론, 스컬트라 주베륵 해야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가족이나 지인들한테 할 수 없는 시술이라면 절대로 환자분들에게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 어머니께서 스컬트라를 해달라고 하신다면 저는 이마에서는 절대 스컬트라를 안 해드릴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께서 원하신다면 뺨이나 입 주위 같은 주름이 많고 처진 부위에서는 적극적으로 시술해 드릴 겁니다. 통증만 잘 참으신다면. 사람은요 20살 이후로 피부에서 1년에 1%의 콜라겐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40세가 되면 이미 20%나 감소된 상태예요. 결국 리프팅 장비를 통해 얼굴을 계속 끌어올려도 부족한 콜라겐 볼륨을 잡지 못한다면 완전한 의미의 안티에이징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려요. 이미 20년 동안의 안전성 데이터가 확보가 된 적절한 수화의 원칙, 적합한 시술의 위치, 절대 과하지 않은 용량, 이 원칙들을 지킨다면 스컬트라는 굉장히 안전하면서도 만족도가 높은 시술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경험이 많은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시고요. 정말 필요한 부위에만 딱 시술하신다면 스컬트라는 굉장히 좋은 시술입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해드릴 만큼요. 이상 DOD 피부과 용산점 대표원장 김한샘이었습니다.